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덕수 같은 놈도 계엄령 선포할 수 있다고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백마 장군님께서 김건희가 준비하고 있지요 라고 하셨어요. 예, 김건희가 지금 음모 꾸미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얘기이기도 하죠. 예, 그게 한덕수의 입으로 나오는 거든 누구의 입으로 나오는 거든 지금 시간 끌면 안 돼요. 여유 두면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여유만만하고 시간이 남아 돌지 않아요. 긴박합니다. 왜 자꾸 시간을 끌려고 하는지, 왜 자꾸 여지를 남기는지 모르겠네요. 그 바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답답스럽네. 아휴. 자, 세 번째 주제는 윤석열의 외환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어제, 그제, 그리고 오늘 윤석열의 외환죄가 상당히 화두가 됐었습니다. 윤석열이가 그 HID 정보사령부 얘네들을 이용해가지고 북한으로 하여금 남침을 하게끔, 남침을 유도했다. 유도를 좀 했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꽤 여러 가지 수법을 동원해가지고 남침을 유도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남침 유도가 제대로 안 되면 자작극까지 벌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죠? 그래서 F-35, 우리나라 최신의 전투기가 있는 F-35, 이 청주 기지를 HID를 동원해가지고 습격을 한다든지 또는 미군 그 미사일이 있는 사드 기지가 있는 성주를 공격을 한다든지 HID를 동원해서 그런 자작극을 벌이려고 했었다. 그리고 현재 그 자작극이 진행 중이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자작극을 벌이려고 임무를 받고 흩어진 블랙 요원들이 아직까지 복귀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윤석열은 외환죄를 벌인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북한이 남침을 하게 만든다. 적국이 우리나라를 공격하게 만든다. 이게 바로 외환죄이거든요. 마치 일본이 중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중일전쟁, 만주사변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부교 사건을 일으키고 미국이 베트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통킹만 사건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했던 것처럼 마치 자작극을 통해서 공격을 하겠다. 아니면 북한이 공격하고 나오게끔 유도하겠다. 뭐 이런 식의 작전을 짰다라는 건데요. 일단 외형상 보면은 윤석열이 외환죄를 저지른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북풍 공작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사태의 비선 기획자, 실질적인 주도자라고 알려져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국회 봉쇄, 수거 대상, 사살 이런 표현이 그대로 등장했다라는 거죠. 노상원, 그 롯데리아에서 반란군들 소집해가지고 회의 열었다는 그 무속인이라는 얼치기 무속인 노상원입니다. 자, 이 노상원이 가지고 있던 수첩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해군 함정을 일부러 NLL 근처에 근접 배치하거나 NLL 근처에서 포사격을 하는 방식으로 북한군의 공격을 유도한다거나,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백령도 근처에서 일부러 그냥 포사격 막 벌리고 그랬어.
일부러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거나 실제로 지난 10월 달에 평양에 무인기가 날아갔죠. 평양에 날아간 무인기가 남쪽에서 보낸 것이라는 게 이미 널리 알려졌었습니다. 저 역시도 평양에 간 무인기는 남쪽에서 보낸 거라는 걸 제가 보도해 드린 적이 있고 그 뒷배경에 육사 43기가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예, 거의 정확하게 맞았더라고요. 예. 자, 이렇게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다. 북한이 지금은요, 이번에 가만히 있었지만 옛날 같으면 무인기 들어왔는데 가만히 있을 애들이 아니었어. 난리가 나도 몇백 번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오히려 지금 북한이 가만히 있는 거야, 지금. 놀랄 정도죠. 맨날 도발한다라고 우리가 비판했는데 이번에는 남쪽의 도발을 북한이 가만히 참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 풍선에 대해서 원점 타격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 노상원이 수첩에서 다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외환죄라고 합니다. 외환죄, 어떤 게 외환죄냐? 자, 이것은 형법 제1장 내란죄 영역 중에 내란과 외환으로 나누는데요. 제92조에서 97조까지가 외환죄가 됩니다.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물건제공이적죄 등등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이 외환죄라는 결국 뭐냐면 적국을 도와주는 걸 말해요. 적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 적국이 우리를 공격하게끔 유도하는 거, 그리고 적국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해주는 거, 물건을 제공한다든지 병력을 모집해 준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외환죄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간첩죄 비슷한 거예요. 뭐 간첩죄 또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 행위,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국가보안법하고 이 형법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 네, 형법은 적국, 외국을 돕는 경우, 외국이 우리나라를 공격하게 만드는 경우, 즉 적국과 외국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북한은 국이 아니죠. 국가가 아니죠. 예, 반국가 단체죠. 반란 단체죠. 따라서 북한에 대해서는 이런 외환죄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북한은 대한민국 형법상 내란을 일으킨 내란 범죄 집단에 속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한테는 이런 외환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빈 공간을 채워넣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국가보안법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외환죄가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외국과 통모하여. 여기서 제일 중요한 대목은 외국과 통모하여입니다. 따라서 외국과 통모하지 않았으면 나머지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도록 유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외국과 통모하지 않았다면, 적국과 통모하지 않았다면 외환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나 얘네들이 북한과 통모하여서 이런 짓을 벌렸어야지 외환죄가 됩니다. 여기서 참조할 만한 조항이 하나 있죠. 102조 준적국이라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이걸 보고 준적국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북한은 준적국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국 혹은 외국인의 단체가 준적국이 아니거든요. 적국이 아니잖아. 북한이
국이 아니잖아. 국. 나라가 아니거든. 그래서 외환죄는 일단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가보안법이 성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보안법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형법 제92조에서 97조, 즉 외환죄 부분입니다. 외환죄 부분에 정해진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국가보안법으로 처리한다 라는 대목이 있어요. 이걸 보고 목적 수행죄라고 합니다. 제4조 목적 수행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리한다. 제92조에서 97조, 이거 외환죄입니다. 외환죄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는 그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그러니까 북한을 위해서 외환죄를 저질렀으면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 수행죄에 따라서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달리 말해서 윤석열은요, 외환죄가 아니고 뭐라고? 국가보안법 위반이야. 국가보안법 위반. 예. 예. 자, 외환죄라고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바로 잡습니다. 외환죄가 아니고요,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외환죄는요, 외국이 대상입니다. 외국과 외국인이 대상인데 지금 윤석열은 북한을 상대로 한 거잖아요. 북한은 외국이 아닙니다. 반국가 단체에 해당이 되거든요. 따라서 국가보안법상 제4조 목적 수행에 해당이 됩니다. 재밌다, 그죠? 윤석열 같은 애가 국가보안법에 따라서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국가보안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외환죄 하시면 아니 국가보안법이야 라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국가보안법이 이렇게도 쓰이네요. 국가보안법이 계속 우리 민주진보 진영을 괴롭히는 법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윤석열을 때려잡는 법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외환죄가 될 수 있는 영역도 사실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이게 오늘 보도가 된 내용이죠. 정보사 블랙 영혼이 여전히 활동 중인데 얘네들이 폭발물을 가지고 돌아다닌다. 근데 얘들이 폭발물을 가지고 폭파하려고 하는 곳에는 뭐도 있다? 예, 성주 사드 기지, 미군 기지가 있다. 자, 이 부분은 뭐가 된다? 예, 외환죄가 됩니다. 요거는 또. 그러니까 국가보안법하고 외환죄,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상의 목적 수행죄, 그리고 외환죄가 모두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쌈박한 걸 제가 소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은요, 국제전범재판소에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 국제전범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국제전범재판소는 전범에 관한 국제조약을 처리하는 곳인데요. 거기 국제전범과 관련된 조약에는 평화에 관한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화에 관한 죄. 평화에 관한 죄, 전쟁을 일으킨 죄라는 것을 의미하죠. 불법 부당하게 전쟁을 일으킨 경우, 이번처럼 폭동을 유도한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속여서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 이것을 보고 전쟁에 관한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제법입니다. 국제전쟁법, 형법에 속합니다. 윤석열은요, 국제전범재판소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평화에 관한 죄를 위반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윤석열이 국제전범재판소에 서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국제전범재판소, 윤석열 밖에 못 나간다는 얘기예요. 윤석열이 밖에 나가면은 바로 국제전범재판소에 붙잡혀 간다는 것을 말한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는 아마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윤석열 외환죄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외환죄가 아니다. 국가보안법상 제4조 목적수행죄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사드 기지 공격은 외환죄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평화에 관한 죄라고 해서 국제전범재판소에 넘겨질 수도 있다입니다. 아, 윤석열 이번에 큰일 했다, 그죠? 예. 우리 윤석열이 지은 죄를 꼬박꼬박 다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싸워봅시다. 윤석열이가 망명한다고 하는 모양인데, 만약 윤석열이가 망명을 한다면 국제전범재판소에 넘기면 됩니다. 전 세계가 윤석열을 잡으러 덤벼들 겁니다. 아, 이 무식한 새끼. 한번 맛 좀 봐라.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어떤 분이